민족 시원사의 발언이냐. 왜 제가 이 민족 시원사를 잡았냐면요. 대체 지금요, 뭐, 터키도 우리 민족이다, 인디안도 우리 민족이다, 몽골도 우리 민족이다. 그러면서 일본은 우리 민족이라는 소리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삼국지입니다. 원래 같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늦게 분파된 사람 중에 하나가 일본인데, 왜 일본은 우리 민족 아닌데, 몽골은 우리 민족, 여전은 우리 민족.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어. 그리고 민족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보통 민족 하는데 이 민족이 대체 뭐냐? 이거 제가 박사님 논문 설명에서도요, 앞에 한 30쪽을 이 민족이 뭐냐 하는 데다 할애를 했습니다. 민족이 뭔지가 정해져 있지 않는데 내가 민족을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인디아도 내 민족이라는 사람하고 우리 민족이라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한반도 안에 사는 사람만 우리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자들 중에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저 나나 이동까지만 우리 민족이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여기 산서성 그 지역까지 다 우리 민족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그 민족이 언제부터 우리 민족이며 이름은 뭐고 어디까지가 민족이냐 이런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태어나면 출생신고합니다. 애 태어나면 별처럼 이름, 그 다음에 생년월일, 그 다음에 어디서 태어났는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넣는 게 이제 뭐 번관이 어딘가 뭐 이런 것도 넣죠. 신고합니다. 그게 바로 역사의 이 시원 역사입니다. 그거 모르면서 우리 역사라 그러고 막 민족사라 그러고 떠드는 분들 논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요거는 옛날에 아주 옛날에 한국일보 이렇게 컷 만화 그리던 신만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그려준 거죠. 자, 지금부터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역사라는 거는 많이 정답은 학문적으로 이렇습니다. 역사라는 건 즉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온 밭자수라는 거죠. 인류가 한 500만 년 전에 이 지구상에 태어났다는데 거기에 지금까지 살아온 기간입니다. 그런데 기록은 이게 99.9% 기간은 기록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록이 없는 부분은 신화나 전설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단고개도 보면 6만 년 전에도 뭐 우리 민족이 있었는데 그때 민족이라고 표현하면 안 맞습니다. 또 살았죠. 어디인가 사람도 살았겠죠. 우리 민족 조상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상 그렇게 했겠죠. 저도 인정합니다. 아마 한 6만 년 전이 아니라요. 12만 년 전이나 30만 년 전에 지금과 비슷한 고도의 과학 문명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500만 년 전이라고요.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500만 년 동안 살았는데요. 그런 문화를 못 이루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가 멸실되고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요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밑에서 바다 깊숙한 밑에서 아틀란티스 나오는 어쩌다니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있었을 가능성은 있지만은, 즉 사실성은 있지만은, 전설로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입니다. 기록된 역사입니다. 이건 고고학적 발굴등으로 봐가지고, 지금 중동 지역에 지금 한참 오래됐다고 그러죠. 거기 한 7,000년의 글자, 문자가 나온 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역사로 치는데 대체로 역사 기록이 있는 한 5,000년, 우리도 사실 여러 가지 부분 얘기가 있지만은 제대로 기록이 남아있는 거는 한 당군조선이라고 봐도 한 4,300년 전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런 역사의 기록에서는요, 이루어진 사실들을 기록을 했는데, 객관적인 기록을 한 겁니다. 객관적인 기록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여자를 되게 좋아했다. 그럼, 좋아했다는 건 객관적인 기록입니다. 근데 내가 왜 이 여자를 좋아했는지는 객관적인 기록이 아니다. 내 주관적인 겁니다. 따라서 주관적인 기록은 역사를 인지를 안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좋아했다. 왜 이 여자를 좋아했는가?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너무 생기게 섹시해서라든가, 말이 너무 말하는 게 너무 부드러워서라든가, 태도가 너무 좋아서라든가. 그죠? 뭔가 있을 거라고요. 바로 그 어떤 부분, 그 원인, 이걸 모르고 어떻게 역사 해석을 합니까? 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고 왜 일어났는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부분을 많은 경우에서 설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가 정신이 혹은 어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 내가 이 박사를 내기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던 느낌이 정말 놀란 게 있습니다. 한국 철학사라는 책이 있고요. 한국 철학사에 대한 논문이 쫙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긴 거, 그리고 아주 그 유명한 사람 거라는 걸 읽었어요. 근데 한국 철학이 하나도 없어요. 뭐만 딱 있느냐? 무속. 무속만 한국 철학이래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한국 불교, 한국 유교, 한국 도교, 한국 기독. 자, 이게 한국 철학이랍니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철학계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없습니까? 이렇게 오래 살아왔는데요.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철학이요? 우리 철학이 없으면 어떻게 유교가 들어가서 한국 유교가 됩니까? 우리 게 없는데요. 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원인을 놓치는 겁니다. 유교가 한국 유교가 되는 원인을 놓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로서의 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복 입은 사람도 일부 있고 양복 입은 사람도 대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현실로서의 역사입니다. 왜? 언제부터? 자, 전통을 이어온 거죠. 그렇죠? 네. 언제부터 이 옷을 입었는가? 그거 한 역사입니다. 현재 생활 문화 그 자체가 역사입니다. 자, 우리 김치 좋아합니다. 그럼 김치도 한 역사입니다. 현실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고학 발굴을 한다는 건 탐구를 합니다. 지금 기록을 탐구한다는 건 그것도 현세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탐구 결과에 따라서 역사가 아니냐 판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현실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평가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바로 내일을 만드는 것이 오늘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역사라는 건데 이것이 현재 역사학계에서 역사라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본다고. 기록만 역사도 아니고 또 지난 발자취만의 역사도 아니고 현실 역사도. 그런데 내가 이거 보다가 얼마나 재밌는 게 우리 저 학교에서 저 강원대학교에서 봤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역사는 뭐냐 이러니까 히스토리아에서 나왔고 히스토리라고 하고 뭐 저 독일어로는 게시히테라고 한대요. 그리고 그건 누가 압니까? 여기에 뭐 무슨 그런 히라브라든가 영어라든가 독일어 그렇게 잘하는 분들만 모였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온 학문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 여러분 알죠? 근문을 좀 보신 분들이 다 압니다. 여기에서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 여기에요. 여기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건 엮은 모양이죠. 교성 문자죠. 이어서 엮은 겁니다. 뭐를요? 요게 발입니다. 발. 그렇죠? 이어온 발자취를 엮어놓은 게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엮는다 하는 거하고 역사할 때 역자하고가 어떻습니까? 발음이 비슷하죠. 예. 그래서 역사라고 한다 그러면 됩니다. 산은 제가 여기 좀 안 썼는데 산은 옛날에 이렇게 활쏘기 할 때 명중했느냐 뭐 이걸 기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록하는 사람을 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록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즉 쭉 이어져 엮어진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이해가 엮어온 거구나. 발자취로 엮은 거다. 그러면 굉장히 쉬운데 이거를 뭐 게시, 테니, 히스토리 아니 히스토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현실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신화, 이 역사를 그럼 뭘로부터 하면 신화나 전설, 그리고 문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혹은 과거에 있었던 문화, 그리고 기록, 그리고 현실 이런 걸로부터 우리의 역사를 인식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를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왜 역사에 관심 갖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 역사 공부하고 싶어 하고, 왜 역사를 알고 노력하고 싶어 하면, 자, 국사를 필수로 하고, 제대로 가르쳐 한다고 막 지금 주장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 주장하시는 분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왜요? 왜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교과서에는 자기의 정체성을 정립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고, 세계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즉 자신이 뭔지를 알자는 거죠. 첫째는 내가 누구냐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봐야 알지 다른 사람 눈으로 보면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아, 저 친구 우리 동족이구나 이렇게 느낄지 모르지만은 저 미국이나 어디 백인들이 보면은 저 친구 그냥 노릇탱탱하네 이렇게만 보겠죠. 자기도 전혀 다른 사람을 보겠죠.
보는 사람들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이런 당면 문제를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럼 내 소재를 이용해가지고 당면 문제를 어떻게 활동하면은, 어떤 방법을 해결하면 잘 해결이 되겠는가? 뭘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겠는가 하면 도출을 했어. 그래서, 이 당면 문제를 잘 해결해서 우리 모두가 좀 더 행복하고 싶다. 난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고 또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나 나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우리의 평화로운 공동번영을 달성하고 그 속에서 나도 더불어 행복해지고 싶다. 그것 때문에 역사 공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역사가 중요하냐 이거죠. 내가 그렇게 행복하고 싶다면 무슨 역사를 봐야 되는데, 일단 나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 걸 봐야 될 겁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데? 저 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 혹은 우리라고 하는 21세기 문화연구회, 이 역사도 중요하죠. 언제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걸 해왔느냐 이런 것도 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라고 할 때, 이 우리는 너와 내가 개성을 유지하면서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영어에서는 위로 번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복수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합쳐져서 한 덩어리가 된 단수입니다. 여러분, 패밀리 그러면 뭡니까? 여러 사람이 있지만 단수거든요. 퍼슨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수입니다.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지만 단수입니다. 하나의 덩어리를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말로 우리를 아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단수랍니다. 그 다음에 나의 역사, 독보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너의 역사. 왜냐하면 한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너를 알아야 돼. 저 사람은 어떻게 내가 설득시킬 것인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너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실마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다 다른 개성적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 해석의 키워드라는 건 뭐냐면은,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즉, 너를 알아야 되고, 나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알아야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 이건 모르고 역사 해석을 한다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역사학자들이 이 키워드를 알고 역사 해석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문제는. 즉, 서양식 학문학 배워가지고, 그런 거 갖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행동 기준은 뭡니까? 서양식 행동 기준이라. 그걸 갖고 보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국가가 뭐고, 민족이 뭐냐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 기준에 가서 나는 내가 볼 때는 얼이라고 생각하고, 이 얼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00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기록이 있기 시작한 5000년 전까지 99% 기간 동안의 생존 경험이 축약된 것이 신화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창세 신화 속에는 행동의 기준이 되는 얼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신화학자들이 돌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신화, 창세 신화 얼마나 아십니까? 그래서 로마 신화는 잘 알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담, 이브 얘기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 신화는 얼마나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 역사를 해석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주체를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역사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뭡니까? 조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죠. 내가 이걸 강원대 앞에서 강의하면서 우리 하시는데 물으십니다. 너 사람이지? 왜 사람이야? 답을 하기, 내가 사람인데 뭐, 누가 사람 아니라고 한 사람 없잖아요. 다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거 왜 바꿔요? 물어봤습니다. 남들이 그런다 그러지. 뭐 질문이 우스운 질문까지 들리는데 학생이 한 사람은. 예. 그 중에서요, 이것을 선해라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들은 사람이 한 60명 되는데, 선한 게, 내가 아버지가 사람이니까 하고 선행 사람이 세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답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그 다음에 아버지가 박가지가 내가 박가죠. 아버지가 김가였으면 제가 김가였을 겁니다. 그러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상이. 그럼 이 근거가 어디 나오냐면, 자, 조상이 사람이라는 창세기 신화 전설 인데 나오고, 사실은 이제 역사에는 바로 근거리가 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너에 대한 조건이 나오는데, 여기 문제냐, 뭐가 문제냐 하면은,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랬어. 몸만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기는 몸만 사람입니까? 아니, 정신, 문화, 다. 정신이 없으면요? 독립.
땅이 그렇죠. 제가 여기 볼게요. 보이시나요? 자, 몸만 있다. 그럼 뭡니까? 동물이. 시체죠. 아, 진짜.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입니다. 시체입니다. 몸만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이 있다. 자, 병원에 누워있는 식물인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풀이 있어요. 풀. 이거 지금 잘 몰라요, 여러분들. 그럼 풀 팍 죽었다 그러죠. 내가 몸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입니다. 네. 여러분, 저 컴퓨터 지금 돌아가는데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붙여놓고는 돌아갑니까? 전기 안 꽂으면 안 돌아갑니다, 저게. 전기. 네. 사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몸과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역할을 못합니다. 늘 가만히 누워 있어야 돼요. 식물인간입니다. 여기에 힘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조상들은 육체, 영, 혼, 혹은 신, 육신, 그 다음 혼, 백, 뭐 이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수령하는 거기에 보면은 뭐 성, 명, 정을 받아가지고 신기신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음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는 바로 우리가 평소에 얘기한 지성, 감성, 영성, 포함을 해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 부분이 있고, 육체의 부분이 있고, 그 육체와 마음을 움직이는 몸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출생신고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걸 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몸은 또 생각은, 그리고 힘의 크기는 세월 따라 변하죠. 네. 태어날 때 그대로 안 있습니다. 조그맣던 애가 커가지고 지금 저도 이만큼 컸잖아요. 옛날에는 역사 공부 안 해요. 지금 역사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뀌었잖아요. 10년 전하고 20년 전하고 다릅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나라나 혹은 민족을 우리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위 한 덩어리라는 거죠. 그러면 한 덩어리가 된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 덩어리가 된 겁니다. 우리라고 된 겁니다. 결혼해서 오늘 지금 오전에 12시 반에 지금 저 수료를 쓰고 그놈들이 둘이가 우리라고 할 때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결혼한 날부터 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계기가, 한 덩어리 된 계기가 있어야 우리가 되는 거다. 여기는 21세기 신문화 연구회, 자, 21세기 신문화 연구회 와가지고 가입을 했었기 때문에 한 덩어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 거기에 대한 기록들이 있지.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그 기준이 나갑니다. 뭐를 나라라고 하느냐, 뭐를 민족이라고 하느냐 기준은 아주 다양하게 문제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라는 것도 마찬가지 껍데기가 있고요, 몸이 있고요, 마음이 있다. 그리고 풀도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역사를 얘기하면서 몸의 역사만 얘기하고, 마음의 역사를 조금 얘기하고, 풀의 힘은 거의 얘기하지 않는 게 현실 실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 없으면 안 되죠. 우리가 천부경에서 얘기할 때 천지인 할 때 최재중 선생님은 인을 작용이라고 분리했습니다. 천을 공간, 공간, 그 다음에 지를 시간, 그 다음에 인을 작용이라고 분리했습니다. 즉 천과 지가 지를 작용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이라고 해요.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그 세 가지를 저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말해야 그게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몸만 가고 여기 그럼 딱 둘려서 나 이거 몸의 역사다. 그렇죠? 고려가 왕건이 고려를 세웠고 고주몽이 고구려를 세웠고 이건 몸의 역사입니다. 왜 세웠는지 그 고주몽의 마음속을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그 text를 못 읽죠. 그 다음에 어떻게 힘을 합쳤었느냐 하는 힘을 합치는 방법이 나와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 역사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껍데기만 하는 겁니다. 껍데기. 왜요? 신선. 여러분 서양 학문을 배운 사람들한테 배웠기 때문에 책 전부 다 서양 학문 배운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서양 학문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에서 물질 문명 쪽입니다. 그 물질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몸 중심으로 간 거죠. 지금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서 우리 이 풀의 역사를 전무하고 마음의 역사를 거의 홀대받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 역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엇이 우리 민족이냐고요? 아니, 우선 이렇게 할 때, 민족이 뭐냐, 민족이. 뭐가 우리냐고요? 뭐가 민족이냐고요? 민족은 영어로 쓰면 이게 네이션 혹은 에트노스라는 말도 쓰던데, 이건 주로 이것보다는 이 내용입니다. 네이션. 그럼 우리는 보통 A 분리하면 나라라고 불리만 하는데, 여기 민족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 민족이란 여기에 대한 한 서구에서는 원초론에 가서 혈연적인 미래로 시작했더니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근대론이라고 해서 19세기 이후에는 자본주의가 발달되고 해가지고 막 정치가 커지고 경제적으로 커지고 커지다가 보니까 이것을 단합시키기 위해서 민족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다. 즉 정치 도구다고 보는 자들이 이게 지금 서양의 주류 학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복합상징론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다 맞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것이 복합상징론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아무도 무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학설들이니까. 그러면서 혈연이 조금 더 강조합니다. 혈연을 강조하지 않는 학자는 제가 한 20명, 30명 정도 봤는데 강조하지 않는 학자는 그 중에서 한 10% 정도 밖에 안 돼요. 나머지 다 혈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실제로 혈연을 강조하면 뭐라고 불러야 되냐? 민족이라고 그러면 안 맞습니다. 민족이라는 용어는 서양식으로 보면은 국민입니다. 국민. 정치적인 도구니까 국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식으로 혈연을 강조하려고 그러면 결례 혹은 동포. 동포라는 거는 뭡니까? 같은 배에서 나왔다. 즉 혈통이 같다는 거 아닙니까? 혈이. 그러니까 이렇게 불러야 맞다. 그래서 제 논문의 결론은 나는 결례라고 부르고 싶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문화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혈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서양하고 동양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학자마다 많이 다르다. 이게 제가 잘못했어요. 학자마다 주장하는 그 공동 요소입니다. 요거 같으면은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혈연이 같습니다. 문화, 종교, 언어, 이거 빠지는데 다 빠져버렸네. 많습니다. 이게 사실 종교 언어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즉 경제나 정치 이런 거. 그 다음에 생활 공동체, 역사 공동체, 또 우리가 한 덩어리라고 하는 의식, 즉 민족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싹 따져가지고 이게 있어야지 민족이에요. 그럼 이런 민족에 제일 적당한 게 어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은 그 혈연을 중시하고 서구 학자들은 정치를 중시하다 보니까 국민에 가까운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약 구분을 교류하자는 건 누굽니까? 가족이 제일 가깝죠. 가족이 민족이 돼야 됩니다. 그럼 첫째 민족은 가족입니다. 말도 같고요. 같은 집에 살고 있고요. 그렇죠. 같이 먹고 있고요. 종교도 대부분 같습니다. 지금 좀 다른 거 있지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걸 내가 윤여현 선생님한테 내가 논문 쓸 때, 선생님 이 논문 윤여현 선생님 논문 비판하겠습니다. 했더니만, 아이고 제가 비판해주면 좋죠. 그렇게 하고 제가 비판을 했던 부분. 그다음에 그러면 무엇을 지금 여기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럼 뭐를 우리라고 할 건가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자 국가를 우리라고 할 것인가? 고월국가. 이 고월국가라는 거는 뒤에 나오지만은 부족 연맹 이런 것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부족, 그다음에 종족, 민족, 결례, 동포 무엇을 우리라고 볼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나서 말씀을 나중에 어디 가서 이제 민족 얘기하면 뭘 하더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아는 거 있죠. 여진족의 황성, 즉 황제들의 성씨가 애신강사입니다. 이거를 무슨 신라를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주최혁 선생님이 그 현지에 가가지고 현지 말하고 비교해서 딱 나온 게 있습니다. 애신은 여진을 말합니다. 강나는 결례라는 겁니다. 여진 결례. 이 여진 결례라는 걸 우리는 신라를 좋아서 한문 끝까지 우리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쪽 여진의 말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진 말로 해석하면 이거는 여진이고 이거는 결례라는 거죠. 이 주책 선생님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를 볼 때 뭐로 봐야 될 것인가. 그 결례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중동 지역에도 지난번에 그 정도 와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계레이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쓰고 있답니다. 결례라는 단어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주로 혈연에 가까운 그런 용어로 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결례에 들어오겠습니다. 자, 우리 민족 이름 뭡니까? 한민족. 한민족. 그렇죠. 또 독립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배달민족이 됐습니다. 교과서는 옛날에는 한민족 또는 배달민족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2002년 교과서부터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민족 이름이 없어요. 희한한 교과서입니다. 민족의 역사라고 하면서 민족 이름도 없죠. 민족 이름이 뭐냐고. 한민족이다. 그럼 근거가 뭐냐면 삼한, 또 중국의 사서에 나오는 이런 한들, 또 태양족의 상징인 밭, 한, 혹은 아래 한자.
뭐 이것이 한자로 들어가면 밝을 백자, 혹은 뭐 일백백자, 혹은 이렇게 맥자, 혹은 저기 요거 최남선 씨에 보면은 대자가 원래 밝다는 뜻이랍니다. 이자도 원래 밝다는 우리 말을 나타냈답니다. 음이 그랬답니다, 옛날에는. 그 다음에 부여라는 단어도 밝다는 데서 온 거고, 번자도, 번한할 때 번자도, 방이라든가, 이 발조선 하는 게 나옵니다, 중국 기록에. 이런 것도 밝다는 의미에서 나온 거다. 이 한도 마찬가지고, 동명할 때, 동자도 밝던 데서, 명자도 밝은 데서, 이 한자도 한자와 같은 발음에서, 이런 식으로 배달도 마찬가지로, 한자 병행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신용화 선생이나, 아까 얘기했던 최남선 선생 책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달민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것은 뭐 아까 여기 나왔듯이 바로 이 태양족의 상징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배달나라의 이름이라고 여러분, 국어대사전이나 큰 사전에 들어가면 배달 찾아보십시오. 배달나라를 줄인 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배달이라고 하는, 그거는 국어 사전에는 있는데 역사에서는 없어요. 그 다음에 조선. 우리 고대 조선의 국명과 밝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자로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책 선생님은 술록치기를 조선이라고 했다. 왜냐하면은, 조는 이 뭐 아침 조자가 아니고, 만주에 가면은, 무엇을 향하여 라는 뜻이랍니다. 그 다음에 써는 위에다가 풀초자를 붙이면 이끼가 됩니다. 즉, 술록이 좋아하는 이끼를 찾아서 다니는 민족들. 그래서 술록치기족을 부를 때 조선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고리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바이칼호 안에 있는 올콘 섬에 거주하는 종족들이기도 하고요. 혹은 고리라는 것 자체가 술록을 의미한다는 주책 선생님의 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봐도 몽골 비사에 보면은 몽골의 시조 중에서 알랑고아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네. 그 여신은 누구의 자식이냐 하면은 거기에 나옵니다. 고리족의 딸인데요. 고리족이 어떻게 생긴 고리족이냐 하면은 황소가 하늘에서 내려온 백조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11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11명이 모두 고리족의 시조가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왜 여기에 새를 올려놓는 건 뭐라 그러죠? 나무에 새 그러는 소떼. 소떼. 소떼 위에 새 올라가는지 우리가 사실은 다른 생각 별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에서 보면은 쉽게 얘기가 됩니다. 고려족의 조상이 백조였죠. 어머니가 백조였습니다. 그래서 백조하고 얘기하려고 오늘 걸어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머니 찾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코리아라고 하는 것도 이거 사실 코리아입니다. 동남아에 가도 전부 고리 그러지 무슨 뭐 고려라고 그럽니까? 코리아라고 안 그러죠. 그냥 고리 그러죠. 고리 그러죠. 이게 여기서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논문에서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근거가 무슨 고려시대 뭐 대외 무역을 많이 해서 뭐 그게 되었다. 그렇게 쓸 그런 잘못된 표현으로 여기서부터 왔다고 고려족이라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려라는 이름, 고구려라는 이름, 바로 이 고려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빛날 여자가 나라 이름을 쓸 때는 리자를 읽어야 된다는 건 옥체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그게 딱 고리입니다. 고구리고 고리고. 그럼 고리족은 그대로입니다. 그게 고리족입니다. 이렇게 잡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천손족이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자, 천손이다. 이건 뭐 여러 가지에서 얘기하겠지만, 지금 특히 이제 우리 김종서 박사는 우리를 스스로 천손족이라 불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책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반대하는 게, 하늘의 자손이라고 하는 민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한민족이라는 건 사실 하늘의 자손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에 하늘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이족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아까 여기 보셨듯이 동이라는 단어도 태양을 의미하고 이라는 단어도 태양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요거는 최남선 씨의 해설입니다만 그래도 동이가 태양족을 의미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볼 때 조금 다르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붙인 이름이라 했는데 얘들 출생신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적은 이름이 아닌 사람이 적은 이름을 가지고 그걸 우리 이름이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사람 미국 그럽니다. 그럼 미국 사람 못 알아듣죠. 우리가 미국이라 그러는데 자기들 미국이라 그럽니까?
안 그러지 않습니까? 걔도 USA라고 그럽니다. 그걸 동이족은 우리가 붙인 이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책에도 아직은 동이족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많은 제약자들이 그냥 우리가 동이족이라고 얘기해요. 마침 오재석 씨가 여기 와서 1992년도에 동이라고 얘기하고 동이라는 책을 썼길래 제가 따졌습니다. 언제 우리도 동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동이라고 이름 붙였느냐? 많이 근거 좀 갖고 와라. 그래서 결국은 동이라고 안 쓰고 그냥 우리 민족이라고 리족이라고 붙였어요. 즉 고구려, 구려 그래서 리족이라고 이름을 지금 붙였는데 이런 식으로 동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써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나라 이름이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은 분명히 대한민국입니다. 문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문명이요. Republic of Korea. 자, 고유 명사는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한다는 우리나라 그거 문법이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옵니까? 이런 발음 나옵니까? 이게 바로 서양 사람들이 코리아 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코리아로 가는 겁니다. 신미쟁이들이 다 나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올빠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팔아 자기를 버린 거죠. 예. 나는 대한민국인데 너가 자꾸 코리아 하니까 그럼 나 코리아 할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발해라는 이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발해라는 이름이 아니었죠. 처음에는 진이라는 나라였죠. 그러다가 당나라에서 그냥 계속 발해 왕에 임명한다고 보내고 막 하니까 그래가지고 29년도에요. 대종이 바꿉니다. 임명. 발해로 바꿉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지금 사람들. 뭐 제가 볼 때는 대나 한이나 다 태양족의 상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사실 얘기를 해야지 뭐 혹은 배달민족도 그 차이는 없습니다. 또 조선족이라 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왜냐하면 고대 조선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혹은 그리고 태양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정확하게 가장 오래부터 따진다면 한국인 그때부터 내려온 사만 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도 쓰고 있습니다. 구한말. 그렇죠. 구한말이 언제입니까? 근데 조선이 왜 한말입니까? 그러니까 조선민족의 역사가 끝이고 조선민족이 왜 한입니까,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요, 수사 과정 다닐 때, 한말 의병운동에 관한 연구를 하는 논문을 쓰신 분이 우리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것을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한말이 언제입니까? 끝났네. 네, 그 이제 대한제국이죠. 그게 1897년부터. 자, 그럼 1987년부터 구한국입니까? 그럼 구한말이면 1897년부터 1910년 없어질 때까지 해서 구한말이면은 한 1907년부터 한 10년까지를 얘기합니까?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선 시대 끝부터 시작해가지고 1915년 정도까지를 구한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던 그 선생님의 논문에는 딱 나와 있어요. 1894년부터 1915년까지를 구한말이라고. 그래서 내가 구한말이라는 그럼 구한국은 언제고 신한국은 언제입니까? 물었더니만 대한제국을 말하겠죠. 그럼 선생님 논문에도 구한국이라고 그랬는데 구한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조선 대한제국의 말기입니까? 그럼 왜 선생님은 기간을 1894년부터 1915년으로 잡았습니까? 물었죠. 내가 그거 물으면 안 되는데요. 여러 그 대학원 학생들이 있는 사람한테 그런 걸 물어버렸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우리 얼굴이 벌게졌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구한말이라는 용어가 어디 나온지 아닙니까, 여러분? 1910년도에 일본의 행정무소에 첨락한 자기 내부에 왜 그렇게 하냐면 바로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낮춰 부를 때 사만으로 그랬거든요. 사만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만의 말기를 뜻하는 이름으로서 구한말이라는 용어가 그 행정문서에 등장합니다. 그게 구한말이라는 용어의 처음 시작입니다. 그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 많은 국민들과 학자들도 구한말 의병 투쟁해가지고 구한말 씁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선의 말기인 것처럼 씁니다. 근데 조선이 없어지고 나서도 구한말이 들어가거든요. 아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사실 생각해봐야 됩니다. 1910년 대한제국까지는 그건 있죠. 그러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897년부터 1910년까지가 우한국이란다면은 우한말 그러면 그 말기로 봐야 되죠. 그런데 논문에서 나오는 기간은 1894년부터 1915년까지라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그 다음 이제부터 봅시다. 이름은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럼 언제부터 우리입니까? 언제부터 우리입니까? 언제 생겨났어요? 이게요, 수없이 많습니다. 이게 대부분 많은데, 제가 이거 요약을 했습니다. 청동기 시대 때, 국가가 형성되고 민족이 형성된다 하는 게 일반적인 학자들의 공통적인 주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청동기 시대가,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가 언제냐고요? 자, 지난번, 1907년도까지는 BC 10세기에서 15세기, 그 앞에는 BC 10세기, 하다가 지금은 BC 10세기, 15세기에서 20세기, 거기까지밖에 안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군조선은 그 앞에 세워졌다고 해요. 약간 웃기는 얘기죠. 설명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청동기 시대가 돼가지고, 청동기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청동기 시대 시작돼가 청동기 무기 만들 때까지 한 300~400년 걸린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부족들을 막 이렇게 병합을 해가지고 만든 게 고조선이다. 그런데 청동기는 2020세기에 시작이 됐고, 고조선이 24세기에 세워졌단 말입니다. BC 24세기에. 먼저 세워졌다고요. 예. 이게 현재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내 친구 중에 강의하는 우리나라 학교 교단에서 국사 강연, 야, 너 이거 어떻게 설명하노? 물어봤습니다. 400년. 설명 내용하고 이거 완전히 다르잖아, 연대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강군조선은 신화야. 이렇게 가거든요. 무엇 때문에요? 이놈이 청동기 시대의 관념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도, 정부에서 내놓은, 교과 과정이라는 그 자료 안에 당군 신화 나옵니다. 왜냐면 당군은 신화라고 해야 BC 15세기에서 20세기 청동기 시작됐다는 말이 맞거든요. 정말 웃깁니다. 거꾸로 맞춰가는 겁니다. 기록을요, 지금까지 발굴된 그 고고학적 거기에 맞춰가는 지금 발굴된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실. 그 다음에 국가가 먼저 형성되고, 그 국가가 국민들을 단합시키기 위해서 민족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민족이라는 걸 만들었다. 이게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서구의 근대론자들의 주장인데요. 우리나라 학자들도 이런 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군조선이 서고 나서 후반기에 가서 민족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의 학자입니다. 초기에 형성되었다고 하는 학자는 윤내연 씨하고 신용화 씨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전혀 반대로 생각합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읽습니다. 민족이 자연스럽게, 이거는 민족이라면 자연스럽게 역사 과정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형성되어 가지고 그들이 뭉쳐진 그 힘으로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이것이 민족이 먼저고 국가가 뒤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이 근대학자들은 자본주의 발전과 동시에 되었다. 우리 학자들도 고조선의 후기 또는 고려 때 이제 고려가 통일하면서 혹은 조선 초기 세종대왕이 국벌하고 그러고 나서 형성되었다. 이런 주장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언제 우리가 시작되는 한 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과서에는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치우천하기 때문에 형성이 되어야 된다. 이게 제 박사님 논문입니다. 핵심입니다. 박사님 논문. 왜냐하면 한반도는 물론 만주 주변에서 BC 24세기, 30세기 청동기 유물이 많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치우천의 황제의 전투가 이것이 BC 26세기에서 27세기 사이인데요. 이때 싸웠다는, 금속 무기를 만들어 싸웠다는 중국 기록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기록은 한단 고기를 빼르더라고요. 그러면 요것보다도요, 한 2~300년 앞서야 된다 그랬잖아요. 무기를 만들려 그러면은 시작보다 한 2~300년 후가 돼야 된다요. 기술적으로. 그러면은 30세기 되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BC 24세기에서부터 BC 30세기 정도로 융통성 있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제가 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군사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까 제가 요 앞에 얘기했던 데서 제가 좀 안 하고 넘어갔는데 뭐가 우리 민족이냐 할 때 여기에 이제 나오는 이런 쭉 얘기들이 있는데 빠졌네. 빠졌네요.
이 군사 공동체라는 거가 민족을 형성시키는 큰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하는 게 신영화 선생 혼자의 이론입니다. 다른 사람에는 이게 없어요. 뭐가 공동 요소가 할 때 군사 공동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신영화 씨에 이게 있더라고요. 이 말이 진짜 맞겠다. 왜냐하면 큰 싸움이 장기간 일어나면 그 싸움을 지도해야 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지도자가 필요해가지고 병사들이 있어 싸우잖아요. 그 병사들을 모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민족을 형성하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찬성을 해가지고 이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치우와 황제는 엄청나게 오래 전쟁을 했죠. 이 전쟁을 했고 큰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때 치우 천황 때 우리 민족 형성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환웅 천황 때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앞으로 하는 까지 응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인디아는 우리 민족이냐 아니냐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전은 그 이유는 두 번째 치고요. 자,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이런 시기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윤여행 교수가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요것이 여기 나오는 신진화론이라고 하는 인류사회 발전 단계설입니다. The Band Society, The Tribe Society, The System Society, Homestead Society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물론 세계적으로 사회학하고 역사학에서 거의 지금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학설입니다. 수용을 하고 있는 학설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윤영 선생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무리사회, 환해시대는 무리사회고, 마을사회는 환웅시대고, 모골나라 시대는, 환웅-곰녀시대고, 환웅과 곰녀가 결혼한 시대고, 국가사회 시대는 당공왕금시대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것에 따른 인간공동체는, 환해시대는 가족단위, 환웅시대는 시족단위, 곰녀가 이렇게 합쳐졌을 때는 종족, 그 다음에 그 뒤에 당군 때 민족 형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분은 부족이 우리나라에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윤여는 부족이라고 부를 만한 게 없었다. 여기서 이제, 이거는 고고학의 시대입니다. 사람의 역사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 살았느냐, 그걸 얘기는 안 하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거는 구분 기준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 끝나면서 국가시대가 옵니다. 그럼 국가라는 기준하고, 구석기라는 거하고 그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면 그거는 구분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책은. 그러니까 1960년대까지는 이제 시족, 부족 연맹, 고대국가 이렇게 나왔더니 이걸 뭐 거의 분리했다고 해석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말로 마을사회라든가 몰나라라고 번역한 거는 우리 윤여행 교수가 처음입니다. 윤여행 교수 처음에는 이렇게 안 하고 옛날식으로 부족과 불악사회, 불악연맹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요거 지금 선진화 하기 굉장히 다릅니다. 이거 막 식도움에 대해서도요, 뭐 족장사회니, 부장사회니, 추방사회니, 부족연맹사회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중국 여러분 잘 알죠? 유한문명 지역에 나타나면 여기 있습니다. 5,500년 전에요, 국가 유형이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우리 지금 4,300년 당군 시대도 신화라 그랬는데요. 일본 이게 우리 거니까 배달국 시대 유물입니다. 이 배달국 시대 유물을 가지고 자기들은 5,500년 전에 국가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너거는 그래?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건데, 그게 우리 건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가? 영역, 지역이나 종족이 어디까지가 우리냐, 우리 민족이냐. 보십시오. 자, 이 교과서입니다. 여기 있는 부분이 보조선의 세력범위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들 분부식을 갖고 했대요. 그런데 여기에 탁자형 고인도 있고요, 비파형 동검이 다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비파형 동검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포함시키고, 여기는 뺐고, 여기도 뺐고, 여기는 왜 뺐냐고요.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이게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래. 너거는 여 밑에 원래 옛날 삼한지역만 너거야. 여구의 고구려 땅이었던 저 임진강 이북은 다 우리 거야. 자, 그게 동북공정의 요리. 우리가 만들어 준 겁니다. 저가 연구한 거 아닙니다.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걸 수없이 제가 얘기를 해도 안 고쳐요. 자, 우시라가 제대한
책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동이족이에요. 이 동이족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또 같이 해놨죠. 자, 교과서예요. 막 대부분 교과서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정동기 시대 한반도 안만 써놨습니다. 옛날부터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시대부터 우리는 한반도 안에만 살았거든요. 그래서 민족의 출발이 한반도 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고구려 시대에 와가지고 길껏 요까지밖에 안 갔어요. 이 교과서입니다. 그럼 고려와 송, 이거 할 때도 고려 요 위에 청천강 인데까지밖에 안 가고, 거란, 이 거란이 나라 이름도 아니고, 여기는 나라 이름이고, 이것도 나라 이름이고, 이것도 나라 이름인데, 이거는 나라 이름도 아니고, 거란, 요짐이라는 민족 이름입니다. 어떤 데는 여기 발로 쳐놓고, 어떤 데는 발로 안 쳐놓고, 그냥 거란, 이런. 요짐이랍니다. 희한한 나라입니다. 이게 교과서로, 국가에서 만든 교과서로 그냥 너무 힘듭니다. 당연해요. 한번 보십시오. 한남당 이유리 선생님의 지도입니다. 이런 굉장히 많죠. 밑에 월남, 월남은 아니고, 홍콩. 대만 있는 요 지역까지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위로는 저 위에 북해까지 갑니다. 이거는, 고구려 때, 그죠? 이거는 배달국 시대 때. 이거는 발해, 즉 대진 때. 그리고 이거는 요 나라 때. 요를 우리 민족에서 보기 봅니다. 밑에는 고려, 북부는, 쪽은 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이건 오재성 선생의 지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항성 이렇게까지 쭉 넘어가가지고, 이후에 전부 다 고구려예요. 여기 신라였고, 여기 백제였고. 그 다음에 윤여현 선생의 지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윤여현 선생님이 하여튼 나나까지 갔기 때문에 나나를 넘어가지고 울론이 이렇게 근육강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세기경에 이제 고구려가 팍 이렇게 힘이 있을 때 그때 이렇게 넓어지는 영토. 그래서 이게 천진 요쪽 지역까지를 잘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김종서 선생의 지도는 이렇습니다. 자, 여기 산동반도보다는 못하지만 천진에 있는 요쪽 지역까지가 다 우리 영토에 있던 것으로 보고, 위만조선도 바로 여기까지 전부 포괄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이런 학자들이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이게 김종서 선생님의 학설은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도요, 정부는 안 바뀌죠. 그러면 민족들은 어디 구성되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떻게 일반적인 학생 제일 많은 설이 한웅족, 호랑이족, 곰족, 즉 한족, 예족, 맥족 이것이 섞여가지고 연명을 해가지고 만들었고 이병도가 제일 먼저 주장했고요. 신용화 씨도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나 신용화 씨가 얘기하는 이 족은 좀 다릅니다. 한족의 또 다르고 예족, 맥족에 대한 것도 좀 다르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연명설입니다. 그 다음에 원주민에다가 스키타이 분족, 부여족, 천산 주신족 이렇게 와가지고 네 종족이 어우러져서 이루어진 게 우리 민족이다 하는 게 김상원 선생님 주장이고, 또 환웅족, 부여족, 신라계시족, 곰족 이렇게 합쳐서 이루어졌다는 게 정명계시 주장이고, 그보다 훨씬 많은 민족들 부여, 고구려 여기 있습니다. 원주민에다가 부여, 고구려, 술신, 옥대, 기자조선, 신한, 여진, 거란, 동이 이게 전부 다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게 우리 민족이다. 그래서 윤여현 씨하고 김종서 씨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하나 이게 제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이게 이제 민족이 그럼 어떻게 이동해 왔느냐 하는 게 요거는 이제 유전 분자학에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를 뉴욕 기자가 종합해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이거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여기 산 13,000년 만 17만 년 전 여기 이렇게 생겨나가지고 이렇게 이동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간 사람, 이렇게 간 사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온 사람도 있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인디안들도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인디안들 갔죠. 안 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분명히 간 거 맞습니다. 근데 시기가 언제냐고요. 여기는 기껏해서 7,000년, ያን 짧은 7,000년에서부터 34,000년. 그렇죠? 이때 간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민족이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Y 학교 타입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인자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많죠. 많이 살고 있죠. 여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은 비슷한 민족에 가까운 민족이라는 것이 같은 민족이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 이제 정형진은 어떻게 이동해왔다고 보냐. 아까 세 가지 이동해왔다고 그러죠. 한족선 이렇게, 한족선 이렇게.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오다가 겨울로 바이칼로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뭐 이렇게 해서 한웅족, 부유족, 사카족, 공족 이렇게 네 종족 이동해왔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김산호 씨는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지금 나온 세력 범위를 한번 분석해봅니다. 자, 고조선 때는 난하까지는 거의 공통적으로 다 포함을 시킵니다. 네. 교과서에도 난하까지 들어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서쪽하고 북쪽으로 확대는 다 다릅니다. 이병도가, 저는 이 박사님 논문에서 이병도지 대전옥도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말발국평 영토, 고조선의 영토를, 즉, 산동반도를 포함해가지고 한반도까지를 우리 고조선 영토로 본 사람이 처음입니다. 광단학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서론에 써놓고요. 안에 본론에 연구는 하나도 안 해놨어요. 없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죠. 어쨌든 간에 그 말은 내가 여기 박사님 논문에도 써먹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병도가 얘기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 다 뺐냐는 거죠. 이병도 같은 사람도 얘기했어요. 그 다음 이유림이 가장 넓고, 그 다음 오재선, 김정수,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좁아집니다. 그 다음 한반도 남쪽을 제외시킨 거는 교과서뿐입니다. 임진강 이남은 고조선 영토가 아니라고 해놓은 데는 교과서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고조선 여사 배울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거 나옵니다. 그냥 웃기는 이런 나라입니다. 고조선 영토를 이제 고구려 이 문제입니다. 고려 때 이유 없이 축소를 시킵니다. 고조선 영토. 자, 여진, 거란. 이게 뭐냐면 고조선의 영토였던 나라를 왜 다른 영역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진, 거란, 돌궐 일부 전부 다는 아닙니다. 일부는 고조선에서 발해 때까지 한 3,200년 동안 우리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같은 나라 속에 살았습니다. 3,200년 동안 같은 나라에 살았는데 갑자기 고려 때 오면 여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북방민족 이렇게 나옵니다. 왜요? 3,200년 동안 우리 민족 같이 살았는데 왜 어떻게 분리되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좀 희한한 거 아닙니까? 일본은 한 700년 전 후에 분리가 됐는데 사실 이 부분 앞으로 내년 초에 저희들 강좌를 열겠습니다만 일본은 백제의 온조개하고 비루개 두 왕권 다툼에서 밀려나갔던 비루개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외와 일본은 그걸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한 700년 전에 분리돼 나갔고 인디아는 아까 보셨지만 한 7,000년, 34,000년 전에 분리가 돼 나갔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당시에 국경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국경 그리는 건 현재 우리 편을 위해서 그리는 거고 이동 범위에 따라서 연합합니다. 우리가 이동해 간다고요. 말을 타고 혹은 술록을 타고 이동해 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동해 가면요. 말 타고 이동해 가면 여기 만주에서부터 일주일이면 저기 터키 간답니다. 네. 그래 이동했죠. 교류했죠. 무역도 하고요. 또 유목도 하고요. 그게 우리 영토였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토가 아니고 우리가 활동했던 지역이죠. 그때는 뭐 사람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으로 우리냐 하는 겁니다. 뭐가 있어서 한민족이냐고요? 문학. 다른 민족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아까 이게 정체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역사를 해석해내는 키워드입니다. 뭐가 있어서 한민족이냐고요? 자, 어떤 에너지나 공통 어떤 이념이 있어야지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언제 생겼냐면 아까 99.8%라고 한 거는 만 년 전까지 우리가 역사를 친다면은 해서 이제 이렇게 붙였습니다. 인류가 탄생한 후에 이 기관장 생활 축적이 그 소의 의식 수준이 형성이 됩니다. 그 지었던 살았던 지역에 따라가지고 기후에 따라가지고 환경에 따라가지고 내가 살때 어떻게 때 밥은 뭘 했을 때 이런 게 형성이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와있냐면 신화에 나와있습니다. 창세 신화에 나와있습니다. 그때 형성된 게 그 뒤에 국가를 만들 때 작용이 되죠. 쓰입니다. 저 관님이 황후한테 내려보낼 때 홍익인간 한동고지를 보냈다. 그러면 홍익인간이 바로 이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홍익인간은 뭐겠어요? 민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됨의 에너지를 가지고 민족이 형성되고 국가 건국이 됩니다. 이건 우리 민족 창세기는 어디 있냐면 그 하나됨의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 창세신화에 나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창세기가 아니고 창세신화입니다. 우리 민족의 창세신화
상승기나 부도지 혹은 무가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세신화 연구가들은 주로 무가를 갖고만 연구합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안에 내용이, 자, 태초에 빛이 있었다. 참 재밌죠. 동입니다. 한이라는 게 빛입니다. 태양입니다. 그 다음에 부도지에는 소리가 있죠. 윤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팍 이게 천수에 떨어뜨리니까 막 풀로 올라왔어요. 뭐가요? 기와수토가 피어 올라왔습니다. 그 기와수토가 빛과 소리와 어우러져가지고 이 세상 삼남하세 우리 민족의 창세 신화입니다. 자, 어울림이죠. 네. 빛과 소리와 이것이 어떤 매개 역할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와수토 어울림, 이 어울림이 우리 민족의 을 형성시켜 국가를 만들게 된 큰 에너지가 아니었는가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거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요, 이 세계 석학들이 21세기 인류사회의 주도자로 우리를 지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저 나라들 한 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천부경이라고 보는 게 하이데거입니다. 거기 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이데거가 60년대에요. 박정홍, 여러분 뭐 잘 아실 겁니다. 서울대학교의 그 유명한 철학 교수입니다. 불란서를 갔어요. 근데 하이데거는 독일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서울대학교 교수, 철학 교수가 불란서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연락을 해가지고 정중하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초청해가지고 시사 대접을 하고 나서 내가 왜 당신을 초청한 줄 아느냐고 모르죠. 바로 당신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유명해진 거는, 적작 유명해진 거는 동양의 무사상 하나를 갖고 있기나 유명해졌다. 그런데 그 무사상을 연구하다 보니까 동양 정신의 뿌리가 중국이 아니고 한국이더라. 무력으로 통치한 게 아니고 정신으로 2000년 동안 통치했던 당군조선, 즉 고조선의 역사도 봤다. 그런데 아무 생각해도 이 천북이 뭔지 모르겠다. 저 천북이 좀 설명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홍 선생이 천북이 말도 못 들어보사니까 얼굴만 벌게져서 더는 못했답니다. 그 얘기를 박정홍 선생이 본인의 입으로 전주에서 강의한 얘기했답니다. 그것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보기 좋고 요런 상태입니다. 요게 이제 요게 이제 요거죠. 무력으로서가 아니고 요게 이제 하이데거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념을 가지고 2000년 동안을 평화를 다스리시켰다는 거예요. 이 넓은 지역을. 그것이 바로 천부경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1세기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는 건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천부경 때문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거, 정말 이 귀중한 거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문화 속에 있습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자, 결의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건 뭐 제가 잘 알겠던 대학에 넘어가겠습니다. 홍인간, 클홍, 가리, 사람인 사이 가립니다. 이거를 인간을 널리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정말 이거는 학자 되는 있어요. 한문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학자 없습니다. 왜 우리 이제 21세기 오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박찬희 씨? 저기 나오셨나요? 저기 계시고. 그 책에 내가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요거예요. 요거 익자를 이입으로 읽는 거는 일본식 한문에서 적혀 적어놨어요. 내가 그거 근거를 물어보려고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전화가 반통 못 통했습니다만. 완전 널리 인간이 이걸 이롭다고 해석한 거는 이거 더할 입자입니다. 근데 이걸 이롭다고 해석한 건 물론 그 꽃필 찾으면 제일 마지막에 이롭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나라하고 중국에서는 입자는 더할 입자로 쓰기 이롭다고 안 쓴다는 겁니다. 또 다다익선 여러분 잘 알죠. 더하면 더할수록 좋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얘기지 이익이 뭐 좀 뜬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크게 더한다는 거죠. 사람 사이를 크게 더하죠. 인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인과 인의 사이를 의미하죠.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사이를 크게 더한다. 즉 크게 두텁게 한다. 혹은 더 많게 만든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너와 나가 합쳐져서 관계가 아주 돈독해져가지고 그리고 너와 나가 더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한 덩어리를 형성하라.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이것이 바로 통인간의 의미가 아니라 그 다음에 천부경이라는 뜻은 여기서 만약 하늘이 기호냐 우주 원리에 부합한다는 부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천부삼재라는 게 천지인화입니다. 이 삼재가 우주 만물을 어우러져가지고 우주 만물을 형성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어우러져서 우주망 형성했다. 즉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우리 권영준 씨 책에 나오는 건데 최초에는 좀 하나 보여주도 또 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속에 천지 인의 원재료가 탄생되었다가 이것이 일적 식거가 되면은 이렇게 이제 약간의 모양이 백수를 치기 직전까지 간다는 거죠. 이렇게 갖추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6개가 되면은 6이 되면은 마음이 형성된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반복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부경이라는 것 자체가 뭐 하늘 기원이 뭐 이런 거하고 다르게 우주 원리에 부합된다는 말이 굉장히 같습니다. 뭐 천의 의미는 여기서 개천, 천왕, 뭐 천재 이런 게 전부 다 발음을 산지는 아까 앞에서 제가 최남선 씨 주장했던 발음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지 꼭 하늘 우리가 보이는 저 하늘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님을 의미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이라는 것도 하는 뭐 이거 아래 하자 하늘을 쓰놨는데 이런 여러 가지 뜻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우리 대한 할 때 한도 있고 한글 간혹 이거 정말 참 웃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냥 옷이라고 옛날에는 옷이라고 하면 다 한복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옷이라고 하면 우리 써야겠죠. 우리 건 한복이라고 붙여줘야 돼. 그렇게 바뀐 게 시대의 변화, 그런 시대의 변화 자체를 무시한다든가 하지 않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 우리 거를 다시 생각하자. 그래서 우리라는 건 여기 하자. 우리 마누라. 사실은 our wife도 아니죠. our wife도 아니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덩어리죠. 그래서 이거는 집합명사. 그런 뜻이에요. 전체를 관통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거 전체를 관통하는 의미는 바로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걔를 어리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보고, 즉, 어울림을 아주 또 재밌게 쓰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어울다. 그럼 어우러짐. 자, 어는 어우러짐. 울림은 울림. 즉, 공명하고 이런 모두 파장을 내고 있지 않고 파장들이 어우러지면은 어울림이 되죠.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김명식 씨라고 우리나라 어원을 연구한 사람이 어는 하늘의 소리가 하는 의미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울림을, 하늘의 울림으로 치면 바로 우주의 소리, 즉, 우주의 원리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모습을 해봤습니다. 현재 제자가 제사제자가 아니고 있는 제자 아니고 제자. 뭐 잘못된 게 있어요.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예. 천재가 제자가 제사제자로 쓰여 있는데. 이거요? 이거요? 아니. 이거는 제사 지내는 거. 제사 지내는 거 맞아요. 제사 지내는 거 말이에요. 상징이라고 아니,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어울림은 바로 이게 우주와 존재 원리라는 거죠. 우주의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건 이 어울리에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어울리면 결혼이라고. 그 다음에 유기체라는 게 전부 다 여러분들도 유기체라고 해서 손과 발과 다리와 배와 손의 창자와 머리카락과 이게 서로 어우러지게 기능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사람이 안 됩니다. 모든 유기체가 이런 어울림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는 어른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즉 어울리기와 어우러기를 잘하는 사람을 어른이란다. 저는 이거를 제 박사님 논문에 썼고 이걸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른이라는 어울리기도 잘하고 자기가 잘 어울려야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 모임이 잘 어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장이 되면 잘 어우러야 됩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이 바로 어른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죠. 이게 이제 제가 이거 뒤에 이제 그림이 아마 나올 건데 자 이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걸요 우리 거의 한날 조상님들이 이거는 물론 이제 조선왕조 때 겁니다만 사실은 그 이전에 있었거든요. 만들어 왔던 역사죠. 배달민족 때부터 전체를 관측했다는 거예요. 이게 별이요, 이렇게 다양하게 돌고 있다는 걸 알은 겁니다. 뭐 지구만 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어우러져, 우주 전체가 이렇게 수많은 별들이요,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우주라는 겁니다. 즉, 어우러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울림을 우주의 원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별들의 수많은 별과 은하계 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3천만 개의 별이 태양계를 형성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은하계 안에는 또 3천만 개의 태양계와 같은 이런 덩어리가 또 있답니다. 그리고 또 이 우주에는 은하계와 같은 또 덩치가 큰 게 또 3천만 개가 있고 또 그 위에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개발한 거는 요거까지 빠르게 아닙니다. 우주는 이렇게 이게 우주가 형성되는 거죠. 이것이 제대로 어우러져 있지 않으면 가다가 와서 뒤로 박아버리고 말이죠. 해버리면 뭐 다리 갑자기 가다가 에이 나 저 싫어 안 돌아 그리고 안 돌아 이렇게 해버리면 엉망되잖아요. 이렇게 어우러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우주의 원리다. 그래서 어울림을 우주의 원리로 제가 본 겁니다. 자연계에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단풍
똑같은 색깔, 똑같은 크기 있으면은 보기 되게 쉽죠. 이렇게 어우러지니까 아주 보기 좋죠. 요건 제가 뭘 여기서 내냐면은, 여기 이제 유산별들이 굉장히 높잖아요. 제가 만들 때 제일 많이 들어간 재료, 뭡니까? 콘크리트, 또, 철골, 유리, 껍데기. 네? 바로 이게 정답 한 분당 하셨어요. 아. 제일 많이 들어간 건 물입니다. 예. 콘크리트하고 모래하고 철근하고 섞는데 제일 들어간 물이죠. 그렇죠. 철만. 아마 알 겁니다. 1대 3대 6, 물이 6입니다. 예. 물이 제일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물은 딱 뭉쳐서 딱 결합시켜 놓고 싹 날아갔잖아요. 예.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물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 제가 학생들 강의할 때도 많이 얘기하고 합니다. 저 건축에서 이 건축물이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어울림입니다. 딱 어우러가지고 묶어주지 않으면 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울림,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 화단에 여러분들 똑같은 꽃이 딱 있으면 화단 없죠. 딱 바꾸죠. 꽃도 크고 작고 계절별로 피는 시기도 고정하고 색깔도 노랑 파랑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유기체들. 그 다음에 먹이사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참 보다가 재밌는 거 제가 봤는데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도 그런 겁니다. 우리 속에요. 장 속에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답니다. 이 세 균이. 그렇죠.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 조물주가 있다면 이게 균형을 유지하도록 만들어놨대요. 유해균만 있어도 안 되고 유익균만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걔들끼리 전쟁. 자기들끼리 또 경쟁도 하겠지만은 게을러집니다. 저 옛날에 개미가 뭐 20%만 일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보통 20마리 20%만 딱 옮겨놨다면 그 중에서 또 20%만 일하고 나머지 80%는 놀아요. 자, 그런 게 또 이게 우주의 원리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어우러져 가야 되는 이 먹이 사슬도 지금 참 재밌는 게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이건 내가 좀 말씀드려야 되는 시간이 안 되는데. 제가 여기 몇 가지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영국에서요, 저 북해에 가서 고기를 잡아옵니다. 지금 크게 수족관에 넣어가지고 온답니다. 근데 오는데 시간이 한 40일 걸린대요. 40일 걸리면 여기까지 돌아오면은 한 60%가 죽는답니다. 55%에서 60%. 근데 나머지 갖고 이제 그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비싸게 팔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 고기가 별로 안 죽은 거예요. 이상하다 해서 쳐다보니까 안에 뭐가 있냐면 고기 잡아먹는 물메기가 들어있더래요. 물메기 한 마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고기들이요 안 죽으려고 도망다니다 보니까 안 죽는 겁니다. 죽으라 그러면 안 죽지. 그러니까 이 먹이 사슬이 있어야 된다는 게 우주의 움직임 흐름이랍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요. 그 캐나다에 술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캐나다 북쪽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늑대들이 계속 잡아먹는 거예요. 가서.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이 새끼들 말이야 늑대이 새끼들 싹 죽여야 되겠다. 목도를 싹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술록이 점점 줄어들어 새끼를 합니다. 자, 이게 우주의 원리라는 겁니다. 자연의 원리라는 겁니다. 먹이 사슬도 있어요. 즉 어우러져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쁜 놈도 있고 좋은 놈도 있고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어우러져서 서로 긴장하면서 이 세상을 바르게 우주에 간다는 거죠. 이게 우주의 원리라는 거고 우주의 섭리라는 겁니다. 이게 어울림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류가 뜨는 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거 세계상에 다 압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이게 세계인들이 잘못된 원리에 휘말려가지고 개인 욕심에 휘말려가지고 그것을 잊고 있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어울려 보니까 참 좋으니까 다시 자기들이 느끼는 거 아닌가. 이게 한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음 보십시오. 아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거 왜 안 나와? 하나씩 나와요. 이거 또 있네. 이거는 영어와 독일어는 명확하게 정의라고 해당한다. 정의라는 게 뭐냐? 어울림 에너지를 저는 정으로 보거든요. 이 정이 뭐냐? 이 단어가 없다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미국 사람 두 사람 이제 국문학 우리나라 와가지고 국문학 박사를 받은 사람, 한 사람은 독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한류는 세계의 열망이지만 세계인의 열망이 우리에게 일상생활이다. 이게 역사 그 자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별거 아닌데 얼마나 왜 저렇게 열광하지? 몰라요. 우리는 왜 일상생활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025년에 미국을 위협할 유일한 나라는 한국이다. 제프리 존스가 얘기했습니다. 여기 내용에 아까 나눠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한국 여기 있죠. 이 사람 강국이만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서 뛰어난 게 아니라 쌍막한 사이버 세상에 하나 되는 정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다.
그래서 사회부 강국이 된다는 거예요. 되고 있죠. 대강국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정을 불어넣을 것인가 연구하면요, 우리만큼 빨리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가정에 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앞으로 이거 창업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하이데가는 뭐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게오르기도 여러분 잘 알죠. 즉, 전부경도 하나됨이고, 동의간도 우리됨, 즉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는, 너와 내가 한 정례가 되지 않았다. 유산 빌딩 선생님도 말씀드렸는데, 그럼 결의 어림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민족시원사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 다 드렸고요. 근데 지금 참 재밌는 게, 여기 어디 나오냐면, 그 무슨, 애들 좋아하는 그 무슨 영화지? 마법사 나오고 하는 게. 예. 거기에 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참, 역사는 이야기가 되었다가 전설이 되고 신화가 되고. 그런데 그러다가 다시 역사로 돌아오고. 이런 얘기를, 그 마법사가 얘기를 해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신기 같아서, 이거 제가, 김산호 선생님 책을 쓰는데 추천사에다가 그걸 알게 했었습니다. 자, 옛날에 역사, 신화가 있던 것이, 신화로 있던 것이 지금 역사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화라고 얘기하고 있던 단군시대라든가 환웅시대라든가 이것이요, 이제는 역사로 갈 거라는 겁니다. 역사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게 민족시원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속에 쭉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시간적으로 동시에 쭉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규범과 제도, 시대 상황과 문화 예술을 만드는 뿌리가 되고, 외래 문화를 한국화시킬 때, 그 갈증, 그리고 그 극복력으로 통해서 우리 것으로 재창조하는 그 속에 이 우리 결의 얼이 들어 있다는 거죠. 이걸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도 살아있는 게 있어요. 전통문화도 살아있습니다. 현재도 이제 실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여자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산모들 조리하는데 우리는 찬물에 들어가면 큰일 나죠. 애 낳고.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는요, 바로 찬물에 가서 샤워합니다. 문화가 다른. 문화가 다르죠. 예. 예. 이거는 우리가 모르고 자꾸 서양식으로, 그 찬물에 샤워해야지.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요. 큰일 나죠.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각 민족별로 다른 모습, 생각, 소리, 문화를 만드는 이 요소가 바로 이 결의 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의를 찾아서 전쟁하고 세계화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 상세 이야기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쭉 있고요. 그다음에 강군 사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고, 신화와 전설 속 결의 어리 원형이 다 있습니다.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의 넘어가겠습니다. 자, 빛, 그 다음에 하나됨, 우리를 중시하는 홍익인간,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역사 속에 전개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게 깊이 모르실 겁니다. 옛날에 독립기념관 관장했던 무슨 김산호 씨 책이 아주, 나는 그 사람한테 이제 이 하나는 정말로 큰 기회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민족사. 여기 제가 복사해놓고, 허락을 받고 복사해놨는데, 정말로 대단한 거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민주사상이 없다니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1948년도에 들어왔다고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자, 지금 현재 서양의 민주주의보다 훨씬 뛰어난 민주주의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요거는요, 아마 지금 생각해봐야 돼. 홍익민주주의, 이런 무슨 사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화백제도랍니다. 화백제도라는 건 전수결만을 얘기하는 이 토의라는 게 있습니다. 즉, 거기서 전수결로 결정돼서 아무도 섭섭해하지 않을 정도의 토의 과정을 거친다. 그 토의 과정과 전수결을 포함해서 화백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즉, 갈등과 대립의 양극화를 예방하는 겁니다. 지금같이 다수결로 해버리면 계속 쌓아나갑니다. 이 갈등과 대립을 계속 쌓아나갑니다. 그래서 미래형 민주주의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역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기록에도 다 있고요. 안 가르쳐 줄 뿐이죠. 현재도 살아있는 게 있다고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전통문화 속에 있습니다. 자, 어떤 게 한번 볼까요? 리더와 다른 어른, 이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 여러분, 제사를요, 조상한테 인사드린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도까지 있는데요. 처음부터,
이양 선생님의 태백 진훈에 보면은 아예 처음부터 재산은 하나됨을 위해서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은 단합되입니까? 아버지 재산을 저는 아버지 자손들이 모여가지고 단합하는 거고요. 할아버지 재산은 할아버지 자손들이 모여서 단합. 그걸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 조상을 접대하고 영혼을 이거는 형식을 그렇게 빌렸는데 이게 자칫 잘못 변화돼가지고 중국에서 현식화되면서 문제가 일어났지만은 저는 지금도 저 제사를 제가 모시고 있는데 제가 차남인데 형이 미국 가실 때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수저도 좀 다르게 하고요. 그다음에 음식도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거 애들 좋아하는 거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했던 거 안 빼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사는요 화합. 그 다음에 우리의 말과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이 삼재론과 천부 우주의 원리 천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는 거는 아마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식주 진과학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3조고 3패고 3박자, 고가가 딱 3박자입니다. 시조도 3장 논리입니다. 자, 세발 수업, 또. 많은데 좀 다음에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에 다 끝내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세부적인 게 필요하면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걸 한 시간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 한창 인기 있는 이 발효 음식. 발효 음식이 뭡니까? 유해균하고 유익균하고 이 녀석들하고 싸워가지고 유익균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얼림, 자연의 원리는 얼림 빼고 안 되죠. 그 다음에 이거 참 재밌습니다. 여기 한복이 있습니다. 한복 바지가 4,000원 세계라는 거 여러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좀 계시죠? 여기 큰 사복, 작은 사복 요 밑에 붙습니다. 그런데 작은 사복은 원래는 안쪽입니다. 안쪽이에요. 그래서 안쪽과 바깥쪽이 같은 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원인데 3차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 한복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가장 같은 배를 가지고 가장 공간을 넓게 만드는. 그래서 자루, 우리가 원래 만든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 갖다 놨을 때 자루 똑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매부수에 띄워든가 뭐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 거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여자들 많이 하는 게 매듭, 매듭 같은 것도 이런 원리하고 동일한 거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민족 생활의학, 우리나라 의학에서 병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병이라는 게 없고, 약간 고장이 좀, 고장 나는데 그건 바로 잡아주면 되는 거지. 무슨, 뭐가 들어와서 죽인다 그러고 이건 아니다는 거죠. 뭐 그런 내용들. 그래서, 마음으로 병 고치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13년 전에, 13년 전에 위암 선고를 받고, 그냥, 간단하게 영상으로 2달 만에 완치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장경가하고 석고라. 여러분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록된 게 8만 대장경도 기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건물로 등록되어 있는 게 장경가의 건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요? 고관기술. 요즘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막 뭐가 좀이 쓸고 했던데 왜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까? 원래는 700년 넘어갔는데도 좀이 안 쓸었던 겁니다. 그렇게 지었죠. 그 기술을 현대에도 다시 못합니다. 저 1970년도인가? 80초인데 초에 새로 지으려고 나라에서 시작했어요. 그걸 반대해가지고 끝까지 새로 모두 그대로 유지시켜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병도시 아들.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이병도시 딱 했더니 딱 그다음 제가 끊어.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그게 타다 있습니다. 이건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석굴암요. 하면 이거 만들어가지고 올 때까지 몇 년을 거쳐왔습니까? 한 300~400년을 이상 없이 오다가 1917년도부터 물이 습기가 차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고쳐도 안 돼요. 미국, 독일의 최신 과학계 불러왔다 해도 못 만들어요. 원래 상태로 못 만듭니다. 그러면 어느 과학이 앞섰습니까? 700년 동안 습기 없이 만들었던 우리 과학이 앞섰습니까? 지금 그걸 복원해내지 못하는 서양 과학이 앞섰습니다. 이 과학을요, 우리가 다시 살려내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런 것도, 이게 장경동 얘기고, 이거 섣불한 얘기고, 이건 아까 산발손 얘기고, 이건 산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옷이죠, 한복. 이 사냥을 하는데 한복을 입고, 왜 사냥을 할 때다 한복이 편리하냐 하는 걸 제가 분부를 말씀드립니다. 이거 입고요, 태권도를 하든지, 말을 하든지, 어떤 짓을 해도 여기 안 찢어집니다. 양복은 찢어지죠. 자, 이걸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우주의 것도 자연의 원리, 여기에 따라가지고,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 천부경의 원리라. 강제나 경쟁과 수쟁이 아니고, 서로 존중하는 조화의 원리로, 즉, 어우리즘의 원리로, 크게 하나 된 전체, 즉, 우리의 번영을 통해서 노화나 행복을 함께 달성하는 한 인간이죠. 그것이 한사람. 그래서 경쟁과 수쟁이 아닌 어울림을 통해서 윈윈이 아니라 올윈으로 가자. 이게 이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제, 저기, 이제 21신 문화연구, 신문화의 방향은 뭘로 잡을 것인가? 저는 올윈으로 잡아야 된다고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는 거죠. 어울림? 지금은 이제,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웃깁니다. 이렇게 따끈한 거보다, 요즘 지금 냉장고죠. 냉장고 다 없는 집 없죠? 네. 찬 음식을 좋아합니다. 이게 이제 상하는 것 때문에 그건 필요하죠. 그건 대한민국을 왜 아르케라고 해요? 미친 사람들. 대한민국을 해야지. 요즘요, 법에 딱 써놨어요. 우리 여사는 한국사라고 한다. 언제부터 우리가 스스로 부를 때 한국사라고 했어요? 대한민국. 우리라 그랬죠. 그냥 우리라 그러면 됐죠. 그다음 민족의학은 그냥 대체의학이라고. 왜 대체의학이냐? 저들이 대체 이런 잘못된 용어를 쓰고 생활 문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몸은 한국인데, 분명히 여러분 몸 전부 한국인데, 자, 입고 있는 옷은 서양 겁니다. 자, 생각하는 거는, 자, 이런 식으로 문화도 서양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서양인입니까? 한국 사람? 서양인적?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몸만, 아까 제가 몸과 얼과 힘이 있어, 풀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몸은 한국 사람이죠. 풀은, 자, 한국적인 게 속에 많이 들어있겠죠. 그런데, 마음은 성국입니다. 자, 그럼 이게, 여러분, 요게 가버렸죠? 네. 요, 얼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얼간이라고 그럽니다. 얼간이 얼이 간 사람이죠. 자, 여러분, 얼간이 되지 마십시오. 예. 이게 영화도 이런 많이 나옵니다. 막 혼이 바뀌었는데, 그게 과연 혼이 바뀌어서 A가 B에 들어가고, B가 A에 들어갔을 때, 원래 A하고 원래 B하고 어떻게 됩니까? 혼은 바뀌어 있고, 몸은 그대로고요. 자, 이걸 누구를 봐야 될 것인가? 이런 게 영화도 막 나온 게 있습니다. 어렵죠? 근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세계를 주도하려면은 우리 얼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바로 우리 것을 버리고 서구에서 전부 다 한문 서구에서 배워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구 것을 추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사에서 바로 우리 것을 말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는요. 한국을 쳤죠. 네. 자, 위아더 99%. 결국 빈비 대립이 픽화가 돼가지고 아예 양극화 극단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질 문명의 종말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한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별거 아닌데 그거 김치 그거 뭐 별거 했었지만 우리 여기 있는 아주머니 중에서 누가 유럽에 가가지고 김치 만드는 거 강의하라고 하고 직접 보여주려고 못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류의 제일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평소 생활입니다. 자, 이 생각을 갖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게 어우리즘의 에너지를 느끼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재밌습니다. 싸이가 세계인 하나로 만들고 있다. 이제가 썼는데요. 보실래요? 자, 이런 거, 위아더 99% 이런 게 있고요.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는, 여기 짜는 책에는, 빈부의 격차가 이제 점점 커지면 위대한 문명이 무너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재밌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을 만들 때 이 어울림이 좋아. 자, 이게 누구입니까? 지난번에 대통령 나왔던 후보, 미국의 대통령 후보 떨어진 친구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말춤 추죠. 싸이 춤추고 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싸이 춤추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바로, 이렇게 문제 있는, 이 양극화의 극단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저는 한류이고 그 한류는 바로 어우리즘의 원리에서 나오고 그것은 하늘의 원리고 천부경의 원리고 홍인간의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요것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마치는 말입니다. 자, 필적 극단이 양혹하는 물질 문명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류사의 당면까지 해결방안은 어울림 모질 뿐이라고 보고요. 이 어울림 모질은 우리 민족의 시원사에서 원형이 있고 역사 속에서 쭉 살아 있으며 현실 문화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울림의 에너지는 바로 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과거, 우리의 과거는 선진국의 미래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무지 중요한 겁니다. 이 어울림의 에너지, 어울림을 강조하는 우리의 과거 사상, 즉, 우리의 시원사는, 민족 시원사는 서양 선진국에서 볼 때는 그걸 배우려고 합니다. 이걸 제가 딱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시원사를 바르기 위하고 이게 막연한 어떤 우리 것이 뛰어난다, 이 자부심을 넘어서 우리 것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서 인류를 구하려는 사명감을 배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초인생활이라는 책 이거 보셨죠? 예. 자, 초인생활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시죠? 1896년인가 7년에 미국에서 21세기는 정신문화 시대가 된다 하는 예언들을 하니까 도대체 미국에서 정신문화가 뭐냐? 그걸 알기 위해서 박사 13명을 뽑아가지고 정신문화가 뭔지를 배우러 보냅니다. 3년 동안 동양에 가서 배워와라. 미국에서 예산을 들여서. 뭔 것이 있어? 그랬는데, 인도에 공항에 등 내리니까, 어떤 사람이 딱 이렇게 환영한다고 표말을 들고, 자기들 한마디 대답 안 했는데. 그래서, 당신 어떻게 알고 나왔냐, 그러니까. 야, 우리는 다 아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해서 우리가 왔는데, 일단, 우리가 안내를 할 때 우리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듣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지, 어디 가서 정신문화를 파악할지 판단을 하고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이제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3년 동안 돌아다니는 그 얘기를 쭉 모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석가하고 예수가 옵니다. 와가지고 같이 얘기를 합니다. 토론합니다.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 앉아서 토론을 해요. 그런데 석가모니 그래. 이런 새끼들 말이야. 누가 내 상 만들어놓고 거기다 누가 전화 연불하라 그랬냐 이게. 그런 말 한 적 없대 자기는. 예수도 십자가 걸어놓고 누가 십자가 들어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하라 그랬냐 이게. 제자들이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 그런 얘기들이 그 안에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하는 장면들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쭉 종합해 3년 동안 또 종합해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미국에 돌아갔어요. 오늘 미국 정부에서 이걸 보니까요. 이거 황당하잖아요. 어디 석가가 나타나서 토론을 하자니요, 같이요. 그래서 미국에서 딱 샷 마우스. 일체 말하지 마라. 한부령 되었습니다. 그래서 40여 년 동안 일체 아무데도 안 알려져 있다가 1944년인가, 제가 정확하게 연도를 기억 안 납니다. 40년대인데요. 다 죽고 이제 13명 가는데 12명 죽고 한 사람 살아나고. 그 한 사람이 생각할 때 이런 엄청난 것을 정말 21세기의 정신문화 시대, 이런 시대가 온다면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이거 왜 내가 묻어야 되느냐. 내가 이제 죽을 때 다 돼가니까 뭐 내가 잡혀가서 죽어도 좋다 하고 써버렸어요. 그 철저한 한번 읽어, 안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정신문화의 중요성이 그만큼 많습니다. 그 내용 속에, 자, 저성과요. 그죠? 석가모니가 와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성과 이성도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주의 원리라고. 그래서 제가 어울림을 한 얘기하면서 그런 까지를 같이 포함해서, 그 정신문화의 시대라고 해서 포함해가지고 그 얘기하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